자, 뭐 대통령님께서 기자간담회 때 지방선거 끝나고 뭐 2, 3일 정도 잠이 안 올 뭐 그런 상황이었다. 상당히 충격이 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뭐 이제 뭐 우리 유권자들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히 충격이 컸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제 어찌 보면 당사자잖아요. 이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이런 이제 지방선거일 수밖에 없고 집권 1년 만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기대치가 반영된 이런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의 구상은 뭐 15대 1까지는 아니어도 한 14대 2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적어도 경남까지는 민주당이 이제 석권을 하고 내친 김에 내심 이제 대구까지 우리가 깃발을 꽂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대통령께서도 아마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면은 이제 날개를 달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대도약, 대비약을 하는 그런 아마 청사진을 대통령께서 아마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결과가 이거는 뭐 패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특히 모든 선거에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이. 서울이 유권자 수도 많고 또 수도라는 또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느냐가 그 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픽을 해가지고 밀어올린 정원호 후보 또 선거 직전까지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뭐 낙승을 하지 않겠냐 뭐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서울에서 패배하는 이런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진짜 이번에는 충격을 크게 입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정청래한테 좀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복만삼님 명석한 송강호 가사 다 써갑니다. 곧 음원 작업 들어갑니다. 저는 가수예요. 까왕님과 대결 중. 그래 신곡 발표해주세요. 우리 복만삼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제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AI로 노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아주 심한 충격을 입으셨다라고 느낀 게 해외 순방 가시면서 지금 뭐 SNS에 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좀 가슴 아픈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소식 오늘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 지지도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벨기에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 지지도가 9%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현지에서 SNS 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전 조사에서 59.8%였던 국정 지지도가 지방선거 이후 50.4%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넓게 포용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이틀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 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아 비트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필립 벨기에 국왕을 잇따라 만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 간 경제 협력의 상호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 협력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이 향후 양국 발전의 주춧돌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열린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안보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타 유럽연합 상임의장,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잇따라 만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먼저 한 유럽연합 양측에
안보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대유럽 외교 첫 번째 목적지 벨기에에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두 번째 목적지 이탈리아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네, 대통령께서 지금 9박 10일에 걸쳐서 유럽 순방을 하고 계시고 또 언제나 그렇지만은 순방 일정이 강행군이죠. 아주 육체적으로 거의 뭐 철인과 같은 이런 이제 일정을 소화를 하고 계신데 지금 마음이 이제 대단히 불편하신 거예요. 대통령께서. 게다가 오늘 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뭐 1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무거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장기간 해외 순방을 가는데 이게 뭐 당에서 대통령님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힘이 빠지게 만들고 있고 정청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님 나가자마자 권력은 짧다, 정권은 짧다,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마치 뭐 협박질을 하는 듯한 누가 봐도 문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죠. 이런 뭐 망언을 하고 이게 문조털레유가 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정청래가 개소리하는 거 들으면서 미스 미소님 감사드립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딱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 새끼들이 또 협박질을 하네. 대통령이 되셨는데도 협박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5년이다. 5년 뒤에 이재명 너 감옥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정청래라는 놈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님에 대한 이번 선거에 대한 이 책임이 뭐 대통령님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건 당에서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 마력을 내서 많은 성과를 내고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다 된 밥상을 그냥 막 들러없는 수준으로 개판으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도저히 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한 게 이게 이제 전적으로 당의 책임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과를 해야 될 놈은 고개 빳빳이 들고 막말을 내뱉고 있고 이거 뭐 대통령께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거잖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신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정청래가 지금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쥐들끼리 정신승리하고 앉아가지고 뭐 절반의 승리다, 뭐 처음에는 큰 승리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국민들이 개돼집니까? 아니 서울을 지고 나머지를 다 이겼다고 해도 서울을 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이게 노벨 뻔뻔상이 있으면은 정청래하고 김어준하고 경합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인간들이 얼굴에다 철판을 깔았는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대통령께서 지금 당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 지도부에서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야, 이것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놓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저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저런 건방진 놈들이 다 있나. 그래서 사실 대통령님 지지율도 떨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졌으면은 납작 엎드려야지. 선거를 졌으면은 고개 팍 숙이고 납작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국민들에게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개 빳빳이 들고 당대표 연임하겠다고 주접을 떨고 앉아있고 무슨 친청이었더니 친석이었더니 권력 투쟁에만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아니 지들 주제에 저는 정청래 주제에 당대표가 됐다라는 것도 참 낯뜨거운 일인데 이놈들이 또 당대표를 하겠다고 이런 선거 결과를 내놓고도 당대표를 또 하겠다라고
예, 주접을 떨고 있는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 이런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아마 여론조사원을 결과를 보시고 이거 누군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성남 민심이 가라앉지 않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에서 지금 수습을 못하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수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초록 잎새님 감사드립니다. 꺼먼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SNS에 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을 쓰신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아 이걸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예, 충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충격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뭔가 지금 감을 잡으신 게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나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 꽤 높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의 저주 우려 언급을 했다. 이선희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아 네 명줄은 짧고 쌍욕은 영원할 거다. 정청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통령께서 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예. 그 인터뷰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상당수가 탄핵되거나 수감된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자 대통령께서 예,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예. 라고 하시면서 예, 여기 보시면 예, 한국 대통령들이 탄핵과 구속 전례를 언급하며 자신 역시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꽤 높다. 프리티 하이 꽤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 대통령의 유산은 부분적으로 청와대 저주를 깨트릴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아 이게 참 마음이 아프죠. 예, 대통령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구속됐고 박근혜 구속됐고 박근혜 탄핵됐고 윤석열 뭐 구속됐고 그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 뭐 구속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비극적인 이런 최후를 맞으셨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만큼은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성공하는 정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높고 오늘 뭐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런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뭐 김민석 총리나 뒤에 강훈식 실장이나 한준호 의원 사진을 걸어놓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대통령님 꼭 연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염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당에 정청래가 만약에 당대표 연임을 하면 민주당이 200석 넘는 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 200석이 넘는다고 해도 개헌을 할까요? 정청래가 아니더라도 또 문조탈레이 중에 또 새로운 인물을 발굴을 해서 다른 사람이 김민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라면 민주당이 설령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얻는다고 해도 개헌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지들이 해야지. 그리고 조국이나 정청래가 만약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호를 해줄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사건들을 공소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안전하게 퇴임 이후를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과연 정청래나 조국 아니 문조털레유가 그걸 놔둘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정청래를 당대표로 찍은 사람이 민주당 당원의 절반이야. 절반이 넘죠. 60%예요. 지금은 이제 뭐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평택선거 보세요. 평택선거 여전히 민주당에 털레반이 많은 거예요. 예, 나래님 오늘도 화만 남습니다. 짜증도 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두에토님, 예, 사과할 사람은 우리 젠프 15번씩이나 파리하고 있는데 왜 젠프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납득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놈들이라는 거죠. 쟤네들이 과연 지켜주겠어요, 대통령님을? 지금도 이러는데? 아, 지금 현직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님이 현직에 있잖아요. 그리고 집권 초기잖아, 지금. 집권 1년 차예요, 1년 차. 근데 1년 내내 저 문조털레유 놈들이 한 짓을 보세요. 게다가 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청래 하는 말을 보세요. 권력은 짧다? 국민은 영원하고 권력은 짧다. 아니 그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박근혜 윤석열 꼴 날 거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털레반이 아까 그 말씀 드리다가 잠깐 슈퍼챗 글 읽어드렸는데 29% 받았잖아요. 평택을 재선거 때 재보궐선거 때 우리 김용남 후보가 29% 조지리가 28% 받았잖아. 반반인 거예요 지금 반반. 그리고 김관영 후보가 어쨌건 전북에서 졌잖아.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뭐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긴 할 건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셨기 때문에 상황이 저는 바뀔 거라고 보는데 털레반들이 뭐 여전히 민주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당원하고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만 있으면은 당대표 될 수 있는 거고 대선 후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청래나 조국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어. 그래서 대선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은 안전할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선 하기 전부터 김민석 총리, 뭐 박찬대 의원, 강훈식 실장, 한준호 의원 이런 분들을 계속 배경화면에 걸어놓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놈들은 뭐 저보고 명팔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팔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보십시오. 김민석 총리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제가 1년 내내 1년이 뭡니까? 1년도 넘었죠. 당대표 선거 직후부터 김민석과 이재명은 원팀이라고 이렇게 걸어놓고 방송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지금. 대통령님이 저는 정청래의 저 발언을 들으면서 권력은 짧다라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슬픈 예감이 든 거죠. 나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민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선 높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집권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내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야.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문조털레유하고 제가 죽도록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깨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요맘때 보세요. 당대표 선거 때 진짜 역부족이었잖아요, 역부족. 정청래가 66%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1년 전이야. 박찬대가 뭐 33%인가요? 66대 33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게 1년 전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1년 만에 이 정도까지
격차를 좁힌 것, 이게 사실 더 놀라운 일이고, 저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제가 대통령님이 당선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그때 뭐 저를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있었는데, 제가 대통령님 취임하신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묻지마 이재명 지지다.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흔들 놈들이 있기 때문이야. 지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대통령께서 지목을 했을 때, 대통령 취임하고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목을 했을 때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오광수를 다 공격을 했어요. 집권 초기부터 민정수석을 임명하자마자 공격을 시작을 했잖아. 그게 정권 그때만 해도 본인들이 무슨 뭐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 마냥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돌이켜서 보세요. 그게 집권 초부터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도님, 문조털레유 패거리들 꼬꾸라질 때까지 연임운동합시다. 정성호 공격하고 정성호 장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다음에 봉욱 민정수석 지명했을 때도 그때도 공격했어요. 그냥 공격하는 거야. 김병기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춘석 의원, 김병기 의원 그 의혹 터진 게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여러분. 6개월이 넘었잖아. 그런데 지금 기소나 하고 있어요? 응? 아니 강선우는 바로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병기 의원 6개월이 지나도 쟤네가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다 이재명 정부 흔들기 위해서 문조털레유에 저는 다 기획이라고 봐요. 거기에 앞장서고 놀아나는 유튜버들도 다 한패입니다. 이제 늘어나고, 그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도 뭐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무조건 뭐 두둔을 한다고. 김병기 감싸고 돈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6개월 지났는데 왜 기소를 못해? 그렇게 혐의가 많고 뭐 수십 개 혐의가 있다며. 아니 하나도 못 찾았어? 기소할 만한 걸? 6개월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하나도 못 찾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억지로 쥐어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른 걸레를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내대표 김병기 날려버리고 합당 김병기 날아가자마자 이것들이 무슨 짓 했습니까? 김병기가 그래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합당하려고 하는 걸. 근데 김병기 날리고 바로 원내대표 교체되니까 합당 바로 추진을 하잖아 이것들이. 그 만만한 한병도가 뭐 자기들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너무 이게 저항이 거세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실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시는 분이니까 반합당파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붙었으니까 다행이지. 한병도가 만약에 정청래 손을 들어줬으면은 조국이 그죠? 공동선대위원장하고 혹은 공동대표하고 그랬으면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지금? 조지리가 평택 을에 출마해가지고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조국이 만약에 정청래하고 손잡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으면은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 뻔했습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시작부터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뭐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조금 저놈들도 기가 죽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뭐 권력은 부모 자식도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쉽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이번 1년의 과정들 합당 사태부터 지금까지 한 석 달 정도 서너 달 정도 시간 동안 문조탈레유를 제가 지켜보면서 들은 느낌이 뭐냐 하면은, 혜태님, 김민석은 내란을 예측해 왔기에 12.3 때 뒷일을 단돌이 한다고 급히 오지 못했을 듯. 그것도 뭐 계속 왜 가짜뉴스 퍼뜨립니까? 혜태님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는 게 아니고, 김병기 김민석 총리를 아파가지고 못 온 사람을 뭐 마치 아니 서울의 봄 팀을 TF를 이끌었던 사람이 김민석이잖아요. 내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막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김민석인데, 그런 김민석을 당일날 아파가지고 늦게 국회에 온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격하는 놈들, 이놈들이 다 밀정이에요. 메인님, 이재명은 당신이 희생양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이 나라와 국민을 섬기고 있어요. 눈물 납니다. 꼭 지켜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김민석을 당대표 만들고, 뭐, 또 대선 후보를 또, 개헌을 하면 더 좋은 일이고요. 우리가 총선 때 200석 만들어서, 4년, 연임제 개헌하고,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하실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뭐 개헌을 못 하더라도 다음 대선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대선 후보로 만들면은, 그러면 지킬 수 있는 거야.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요. 저하고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싸웠잖아? 근데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손잡고, 힘을 모아주면, 당대표도 얼마든지 이번에 교체를 할 수 있고, 총선 때도 200석도 만들 수 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또 정권 재창출, 민주정부 20년, 30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민을 지킬 힘이 있다라면, 이재명을 지킬 힘은 우리한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있는 거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문조털레유, 또 내란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입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어제 하루 종일 뭐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분통 터지셨겠지만, 정청래 망언, 이것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소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제가 볼 땐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청래의 정권은 짧다 발언, 이거는, 아니, 일단 뉴스 화면 보고 얘기하시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지난해 4월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내놨던 입장과 동일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야당 입장에서 정권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을 이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또다시 언급한 겁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 민심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지만 집권 여당 대표 입에서 정권은 짧다라는 표현이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당 지도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가 운명을 놓고 이 수천만 명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거 완전 다릅니다. 추가 발언에서 자신의 정계 입문 과정 등을 회고하며 줄세우기 정치를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결국 중요한 건 민심이라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만들었던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으로 저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개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서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잼잼 럼님, 이제 최평님 쉬셔서 어제 이제가 아니군요. 어제 최평님 쉬셔서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숨 좀 쉬겠네요. 중독됐나봐요. 큰일이네. 예. 이제 여러분들 견뎌내셔야 돼요. 수요일을 버텨낼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 정청래가,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티모님, 이러다가 문조털레유가 국민의힘이랑 힘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 내놓으려고 할 것 같네요. 아니 그런 걸 연상시키는 거잖아.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으면 탄핵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뭐 총선 때까지는 국민의힘이 그 100석 밖에 안 되고 또 문조털레유가 탈당을 한다고 해도 탄핵 의석을 확보할 수는 없죠. 뭐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가 100석 이상이 탈당을 해야 탄핵 의석이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총선 전에 탄핵은 이제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문조털레유가 그 정권 재창출을 본인들이 집권을 할 수는 없어도 그죠?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 어떤 방법이 있냐? 이번에 평택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평택에서 벌어진 일이 다음 총선 때 전국적으로 다 벌어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 댕댕이님, 돌았네. 민심을 그따구로 잘 파악해서 이따구로 말아쳐먹었냐? 왕이맘님, 이재명 대통령께 힘을 실어드려야 됩니다. 연임 꼭 가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조국적 신당으로 그 문조털레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조국적 신당이라는 뭐 창당을 해라 나가서 문조털레유 당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로 창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로 창당할 필요가 없고 조국적 신당으로 다 모이면 돼. 문조털레유가 그러면은 이제 교섭단체가 되겠죠. 교섭단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12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30석 정도는 뭐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만든 다음에 다음 총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처럼 표가 갈려가지고 문파하고 조파하고 민주당하고 표가 갈려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부지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수의 의석을 가져가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갈라지게 되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재명 친명들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난번 탄핵을 하고 대선을 했는데도 보수 후보들 총 득표율하고 이재명 대통령님 득표율이 보수 후보 쪽이 더 많았죠. 그래서 다음 대선 때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완주로 해버리면 심상정이처럼 여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서울에서도 우리 1% 차이로 지잖아.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이 분열이 되면 뭐 조국혁신당이 조국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완주를 하면은 5% 이상은 득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 이상 득표를 하면은 국민의힘 쪽이 어부지리로 이길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런 걸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요. 정청래가 뜬금없이 권력은 짧다 이 얘기를 한 거는 5년이다. 5년 뒤에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보수 진영으로 한동훈으로 정권 교체한 이후에 한동훈이 5년 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 하려고 하겠지. 둘이 또 원팀 아니야. 윤석열과 문재인이 원팀이고 조국과 한동훈이 원팀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5년 밀어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오세훈이를 밀어줄 수도 있죠. 예, 오세훈이 지지율 높으니까. 오세훈이 밀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당에서 민주당을 뭐 다시 접수하든지, 아니면은 민주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말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협박한 거라고 봐요. 실제 그렇게 될 거다.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니네?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야, 이재명이 나를 제껴? 나를 공항에서 패싱을 해? 댕이댕이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같이 다 죽자. 에? 같이 다 죽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당장 탄핵을 한다, 이런 협박질은 아니겠지만은, 대선 때 얼마든지 정권을 들러엎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럴 정도의 힘이 있다. 본인들이 대통령이 될 힘은 없어도, 대통령이 못되게 막을 힘은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께.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희생양이 되겠죠. 만약에 조국이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해서 5% 이상 득표를 한다라면 한동훈 보수 후보가 한동훈이 아니더라도 보수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수가 재집권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님보다 더 심한 이런 탄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친명들은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다시 또 김어준 앞세워가지고 문조털레유가 민주당 당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내보내가지고 뭐 대선 후보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놈을 데리고 오든지 뭐 그럴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다. 응?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1%도 안 나오게 만들어야 돼.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문조털레유 얘네들이 1%도 지지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조국을 대선 후보 만들 수는 없잖아, 우리가. 원님, 이번 지선 출구조사 때 사전투표 성별 비율이 반영이 안 돼서 2030 여성이 낮게 나온 거래요. 그거 제대로 반영하면 2030 여성들은 민주당 지지율이 50%로 높아진대요. 일부러 오반영한 게 아닐까 의심스러운 정도다. 근데 50%가 넘어도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20대 여성들이 이번에 정원호한테 등을 돌린 건 맞습니다. 예, 김김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이제 그 전면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밀릴 수가 없습니다. 저놈들이 이제 카드를 다 뺐기 때문에, 패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한테, 혹은 친명들한테 정권은 줄 수 없다. 뭐, 이런 뜻을 정청래가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2판 4판입니다. 전면전입니다. 완전히 쓸어버려야 돼요.